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이니까 자극적인 거 말고 신재민 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신재민의 반격. 신재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신재민이 기자들과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방송을 자칭 우파라시는 분들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도 들어오고 새칭 진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들어오고 문파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보고 문파들과 좌파들, 즉 문재인 지지를 하는 문파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을 깨닫고 신재민한테 배워라 하는 방송입니다. 신재민과 손혜원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보죠. 신재민이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조선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앙일보 인터뷰가 좀 더 사실적으로 신재민이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 같아서 방송을 합니다. 4.15 총선은 신재민과 같은 젊은 친구가 젊은 사람들이 문재인의 악정과 폭정을 뒤집어 엎는 선거혁명이 될 것입니다. 신재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 대통령님, 좁은 세상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 하면은 신재민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김동연 등 기재부가 발칵 뒤집어지는 국가 부채를 갚지 않는다는 말을 폭로하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죠.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고 판단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이러는 것이죠. 이게 2018년도의 일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1년 반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란 작자의 그 넓고 큰 눈으로 본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거지를 지나서 거지가 갖고 있는 깡통마저 뺏길 위기에 되어 있고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면 안 된다. 문파들이 그럼에도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깡통마저 없어질 것이다. 사진 한번 보고 하죠. 당시에 신재민은 통통한 게, 꼭 살찐 옷소리 같았어요. 살찐 뭐 같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얼마나 날렵하고 멋있습니까? 이게 신재민이가 대학 학창 시절이 아마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총기 발랄한 젊은이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신재민이라는 친구가 지금 현재 그 책을 낼 때 나온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젊은 세대의 총명한 기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그죠? 어, 이 신재미가 나올 적에 나는 그때 참 진짜 울었는데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신재민이하고 우리 큰애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나이가 비슷 울었는데 당시에 손혜원이가 지금 열린민주당을 누구야, 봉도사, 그 누구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정봉주하고 손혜원이가 열린민주당을 차려서 지금 조국 수호대를 모으고 있고, 그죠? 대한민국을 비도덕과 비양식과 비양심과 비상식과 비법적으로 몰고 가면서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서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대한민국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합리적인 지성에 도전을 하고 있죠. 손혜원이가 아주 얼굴을 보면은 너무너무 역겹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 손혜원은 무조건 문재인과 김정숙을 지키기 위해서 신재민을 분석합니다 하는 페이스북을 여러 번 날렸고 신재민에 대해서 입에 담지도 못하려고 했었죠. 제가 울었을 때가 손혜원이란 이 여인을 보고 울었을 때가 죽지도 못하는 것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절망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국회의원이 됐으며
그죠? 낮은 칠기인지 뭔지를 찾고 말이죠. 사기를 쳤으며 목포를 돌아다녔고 문제를 옹호하고 한나라의 대통령의 친구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가 하는 생각이 했죠. 부모라면은 어떤 부모라면은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압니다. 내 자식이 귀하듯이. 그리고 그런 말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손혜원이는 그랬죠. 죽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는 사회로 총선 혁명을 이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손혜원과 정봉주와 문재인과 김정숙 같은 사람하고 살게 됩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2년 동안을 더 우리는 질박하게 살 수뿐이 없습니다. 손혜원은 당시에 그랬죠.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불러 나온 것이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이다.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게 짝이 없다. 아니 욕 나올려 그러네. 아니 고려대학교 행정학 가면은 상위 0.5% 애들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학창시절에 행정고시를 보고 그것도 난다 긴다는 경제기획원에 들어가는데 과거의 경제기획원 그죠? 지금은 기획재정부지만은 그건 상위 0.1%예요. 그런 인재를 부르고 머리가 나쁘다고 한다. 혜원이가 손이 머리가 엄청 나쁘죠 혜원이가 어? 그래 어깨 위에 뭐를 갖고 다닌다? 어깨 위에 돌을 이고 다닌다. 혜원이는 그런 것이 또 머리 나쁜 것은 용서해 줄 만한데 이것이 입으로 내뱉는 것은 전부 다 말이지 악질적이고 악마 같은 그 말을 내뱉고 대한민국을 난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회로 총선 때 또 표를 얻어가지고 국가를 지배하려고 그러니 이걸 우리가 참을 수가 있겠는가? 손혜원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고영태 정의는 더 여리고 더 착했으며 노성일 정의는 더 어기롭고 용감했다. 아니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래 신재민은 나쁜 놈이고 고영태하고 노성빈은 의인이었다.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는 바꾼 채 4개월 동안 잠적했고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서 잠적했을까? 막다른 골목에 다른 도박꾼의 모든 것을 건 베팅 장면이 떠오른다. 손혜원이가 한 말이에요. 이걸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 같은 사람한테 아무리 이거 진영의 적이지만은 이건 말종이죠. 손혜원이가 이 정도 되면은 그죠? 근데 이 신재민이라는 34살 먹은 이 젊은 청년은 손혜원이를 갖다가 원망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한테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손혜원이가 좁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냐? 신재민이가 좁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냐? 얼마나 큰 그릇인가 신재민이가. 그죠? 좁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갖다가 폐악질을 일삼는 손혜원이를 갖다가 친구로 둔 문재인과 김정숙은 당장 하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형편무인지경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올리면은 잘 안 보시더라고. 이런 걸 많이 보셔야지 말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신재민이가 지금 책을 낸 이유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은 세상에 폭로가 아니라 발제하기 위해 나왔다. 즉 공무원들의 그죠? 비루한 행동,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면, 공무원들의 안일한 면을 발제할 것이다 하고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발제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말이죠. 젊었을 때 꿈이 뭐냐면은 내가 현금이 100억이 있었다면은 100억만 모으자.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공무원 개혁, 공무원 고발 시민단체를 만들 것인가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신재민이 낸 책은 이 친구가 지금 대학원, 고려대학원 행정대학원 들어갔어요. 그죠? 박사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0년, 15년만 지나면 이 친구에 의해서 부패한 정권들을 학자로서 또는 책으로서 많이 난자하겠죠. 10년만 기다립시다. 책 제목이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왜 그런 제목을 지었느냐? 청와대가 내각을 하인처럼 부리고
국회를 우회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지금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공무원들은 청와대와 부처장관 두 군데서 지시를 받는다. 어떻게 명령이 두 곳에서 내려오는데 효율적일 수가 있나? 이 정부 들어와서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중령이 국방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보한 것을 보지 않았나? 실제로 공무원이 돼 일을 해보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이건 아니다 하고 느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를 공략했던 광화문 대통령을 제대로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왜 공약을 지키지 않는가? 왜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가? 그죠? 광화문 나오면 돈 맞아 죽어. 문재인이 광화문 나오면 돈 맞아 죽어. 시장 갈 적에도 그냥 막 기관총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책을 냈는가 하고 물었더니 유튜브 방송을 하기 직전엔 2018년 11월에 책을 내고 싶었는데 10곳 남자 출판사에서 출판 계획서를 보냈는데 모두 안 된다고 했다. 훌륭한 홍보지만은 출판사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는다. 다른 출판 일정으로 안타깝게 내지 못하겠다는 회일적인 답만 들어왔다. 무슨 소리예요? 2018년 11월 책을 내고 싶어서 그걸 못 내서 유튜브로 고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 무서워서 10개 남짓 출판사가 하지 못했다. 나한테 연락하지. 신재민은 내가 출판사 친구들 소개시켜 줬을 텐데. 어떤 말을 하고 싶었나? 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행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이 알지 못하면 행정부는 사유화되고 파편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 3년이 그렇게 되죠. 행정부는 없죠. 대한민국 시스템은 다 망가졌죠. 그죠? 모든 걸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있죠. 그죠? 장관들은 허수아비고 허수깨비가 되고 있죠. 옥수수 말랭이가 되고 있어요. 그죠? 옥수수가 알들은 다 누가 가져갔다? 청와대에서 가져가고 문재인이 쩝쩝 씹고 있고, 그죠? 장관들과 행정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옥수수 알을 다 뺀 거 옥수수 대만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일부 보수 정당에서 제안했는데 정말 정치할 생각이 없다. 처음에 책을 이 시점에 낸 것도 총선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었고 이때쯤이면 공천이 마무리되니까 그래서 나도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있었지만은 과거에 내가 멘탈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안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하는 말이 계속해서 사회에 발치할 것이다. 사회의 행정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청와대의 비루함에 대해서 고발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할게요.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과거에 군부 정권에서는 민주화 과정을 위해서 잡을 수는 있었죠. 그러나 그 의회 공익제보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을 갖다가 그것도 고급 공무원 아닙니까? 나라를 이끌고 갈 나라의 기둥이 될 경제기획은 사무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까지 정권 차원과 손해원건이 같은 애와 문바들이 이렇게까지 난자를 한 경우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3040 좌파 문바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